울산 MBC는 울산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함께 시민이 직접 만드는 시청자 뉴스, 우리 동네 시민 뉴스를 방송합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 차량에는 안전을 위해 보호자를 두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전해드립니다. 시민기자 김혜경 씨입니다. 울산 남구에 사는 김혜경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학원버스의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오후 시간을 맞아 노란색 학원 차량들이 들어와 학생들이 타고 내립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보호하는 동승자가 없습니다. 또 다른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끼리만 타고 내린 뒤 운전자가 대충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학부모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 불안하기도 하고 혹시나 사고가 날까 봐 걱정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3살 세림이가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숨진 뒤 통학 차량에 보호자를 두도록 한 세림이법이 생긴 지 7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보호자가 있는 차량도 있지만 제가 지켜본 상당수는 아직도 학생들만 타고 내려 위험해 보입니다. 학원들은 보호자를 두면 인건비가 부담된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작은 학원이다 보니까 선생님을 한 분 더 뽑기에는 비용적인 측면이 가장 힘들어서 그래서 차량을 없애게 되었습니다. 법을 어겨 적발돼도 30만 원 이하 벌금만 내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통학 차량의 보호자가 꼭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동네 시민기자 김혜경입니다. 울산 MBC와 울산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함께 만드는 우리 동네 시민기자입니다. 남구 장생포는 고래 관광지로 이름이 알려지면서 관광 인프라가 하루가 다르게 개선되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서선숙 시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고래 관광지로 유명한 울산 남구 장생포에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래잡이를 하던 곳이지만 지금은 고래 문화마을이라는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각종 문화시설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큰 길에서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면 낡고 오래된 집들과 좁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입니다. 이분들이 가파른 골목을 지날 때 의지할 수 있게 벽에 보조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질이 스테인레스라 무더위에 너무 뜨겁고 크기도 너무 굵어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손잡이 그거가 지금 여름에 더워서 이 손을 못 잡는다고. 그렇죠. 손잡이 거기다가 그거를 빼고 나무를 해두면 안 되겠나 싶고. 이곳 장생포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병원이나 약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하면 시내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약국 들어오고 보건소 있고 약국 들어오지는 나 진짜 살만하더만은. 아이고 약국이 없어지고 막 보건소만 있을기는 뭐하노. 거리를 예쁘게 꾸미고 관광시설들이 만들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시설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만들고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기자 서선숙입니다. 울산 MBC와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 시민이 직접 만드는 시민 뉴스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사람 대신 자동 단말기를 두고 물건을 파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계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김삼숙 시민 기자입니다. 올해 66세의 금미 씨가 열차를 타기 위해 기차역에 들었습니다. 일행과 함께 자동 발매기 앞에서 3분 가까이 씨름한 뒤에야 겨우 표를 구합니다. 자, 내가 신경주고 하는데 뭐를 눌러야 되지? 처음이라서 참 어렵네. 일반 누르면 되나? 요즘은 시내에서 택시를 타려고 해도 택시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자기가 있는 곳으로
택시를 불러 타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뭐 이렇게 쉽게 뭐 하려니까 우리들한테는 참 불편한 거라 이게.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러고 뭐 하려고 하면 가슴부터 부득부득 매장에 가도 음식점에 가도 사람 대신 기계에서 주문을 합니다. 최근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상대로 자동 단말기 이용법을 가르쳐 드리지만 기계마다 조작법이 다르고 노안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좀 편리한 것 같지만 나한테는 좀 어려운 것 같네요. 우리 나이 많은 어르신들한테는. 아, 내가 이렇게 늙어서 이런 것도 사용 못하나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럴 때 많이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섭섭할 때가 많고.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주변에서 도와드리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민기자 김삼숙입니다. 울산 MBC와 울산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시민기자가 함께 만드는 시민뉴스입니다. 울산의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쓰는 겸용 도로가 많다 보니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권익만 시민기자입니다. 울산 태화강 자전거길, 자전거가 보행자 도로를 넘나들며 과속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행자도 자전거 도로를 아무렇지도 않게 침범합니다. 자전거 도로하고 사람하고 구분되는 길은 구분해서 서로 피해가 안 없게 좀 나눠서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 길은 대체로 폭이 좁다 보니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간의 충돌 위험이 큽니다. 전망대 조금 지나서 보면은 길이 너무 좁아요. 자전거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걸어가려면은 되게 위험스러워요. 자전거 타는 사람도 불편하고 걸어가는 사람도 불편하고 서로 비껴서 지나가려니까 앞뒤를 쳐다보고 가야 돼요. 울산의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쓰는 겸용도로가 대부분이어서 근본적으로 사고 위험이 큽니다. 울산의 자전거 도로는 30% 정도만이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자전거 우선도로이고 나머지 약 70%는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학교에도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으면 좋겠어요. 올해 들어서만 태화강 자전거 도로에서는 사망자가 3명이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행자와의 충돌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운행 의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기자 권익만입니다. 울산 MBC와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시민기자가 함께 만드는 시민뉴스입니다. 태화시장의 버스 정류소가 이용자는 많은데 공간이 좁다 보니 사고 위험이 높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서선숙 시민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울산에서 제일 큰 전통시장 중 하나인 중구 태화시장입니다. 이곳은 닷새마다 열리는 장날에 장을 보러 온 사람들로 항상 북적입니다. 버스 정류소는 보시는 것처럼 인도와 구분이 안 됩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과 길을 걷는 사람, 손수레를 끄는 사람이 한데 뒤엉켜 도로에 내려와 서 있기도 합니다. 자칫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한 상황이 하루 종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기서는 넘어져가지고 병원에 그건 한 달로 댕기다 카이게네. 근데 우리들은 나이가 있어가지고 저런 걸 신고를 할 줄 모른다 카이. 좁은데 해놔놓으니까 여기 뭐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사고가 굉장히 자주 나요. 그럼 저걸로 좀 넓은 데로 옮겨주세요. 중구청은 얼마 전 이곳 버스 정류소 인근에 자가용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공용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기자 서선숙입니다. 울산 MBC와 울산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공동으로 기획한 우리 동네 시민 기자입니다.
울산 MBC가 올해 전국 최초로 방송하고 있는 시민뉴스는 시민기자들이 직접 울산의 곳곳의 소식들을 보도했습니다. 김삼숙 시민기자가 방송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현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복선 전철 개통으로 울산의 관문이 된 태화강역입니다. 이곳은 시민의 제보로 지난 8월 버스 환승과 정류장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시민뉴스 보도 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버스 환승과 노선도는 여전히 불편하지만 방송 후 그늘막이나 의자 등 편의시설은 바로 설치되었습니다. 예, 저 8월 달이나 9월 달에 왔을 때는 이게 없어가지고 좀 덥고 그래 좀 많이 불편했는데 이제 이게 또 그늘막이 또 생기고 나니까 앞으로 또 더운 날에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쓰레기 불법 투기로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던 북구의 한 마을입니다. 방송 후 생활 쓰레기와 농사용 쓰레기는 분리해서 버리고 있으며 무인 투기 단속 감시 카메라가 새로 설치되었습니다. 운동할 때마다 밑에 쓰레기가 많이 저리 있어가지고 보기 참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무단 카메라 이거 설치하고 나서부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늘어나는 무인 판매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시민뉴스 방송 후 다양한 교육이 생겼습니다. 중구에 있는 이 경로당에서도 여러 상황을 가정해서 기계를 사용하는 연습이 한창입니다. 나는 뭐 문자 그런 거 나는 귀에 안 들어오고요. 아까 병원에 내가 가르쳐주는 그것만 귀에 쏙 들어오네요. 시민기자들은 올 한 해 뉴스 보도 후 달라진 모습에 자부심을 느끼고 사명감도 가져봅니다. 내년에도 시민들의 눈과 발이 되어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민기자 김삼숙입니다. 울산 MBC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12월 정기회의를 개최해 프로그램 평가와 함께 울산 MBC, 울산 시청자 미디어센터 공동기획 우리 동네 시민뉴스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삼숙 시민기자가 최우수상을, 서선숙, 권익만 시민기자가 우수상을 받았고 임기가 끝난 안종준 시청자위원장에 대한 감사패 전달이 이어졌습니다.